여기는 회사원 A.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함경식입니다. 오늘은 함경식 선생님한테 아이돌 메이크업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크업 꼭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물론 그동안 너무 많은 기라성 같은 분들께 메이크업 받는 콘텐츠를 저도 너무 잘 보고 있었고,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도 꼭 한번 해드려보고 싶었는데 오늘 되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메이크업 해드리기로 했잖아요. 주제를 정한 게 아이돌, 뮤직비디오, 본버, 메이크업. 저 오늘 뮤직비디오 찍는 건가요? 네, 뮤비를 찍으면 밤새는 건 기본이고 잘 못 자고요. 땀도 굉장히 많이 나고 오래 찍었던 경우가 38시간인가 뮤직비디오를 찍은 적이 있어요. 피부가 말도 못하겠죠. 메이크업 수정도 많이 해야 되고 극한의 상황이 뭘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컨셉을 잡았어요. 네, 아이돌이 그 컴백할 때 그쵸. 밤샘 연습하다가 그쵸. 뮤비를 찍으러 가는데 그때 상황이 사실상 굉장히 힘든 상태인 거죠. 제일 좀 아이러니한 건 그때 가장 예뻐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감을 하시겠지만 함경식 선생님 스킬은 우리가 따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스킬은 못 따라 하더라도 제품만이라도 따라해보자. 메이크업이 살짝 돼 있는 이유가요. 오늘 아침에 선생님이랑 같이 올리브영에 제품을 사러 갔습니다. 올리브영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으로만 메이크업을 해주실 겁니다. 선생님도 올리브영 제품 많이 쓰시나요? 그럼요. 예전에는 제품력 차이가 조금 저도 느꼈었어요. 근데 요즘은 가성비로만 따지면 훨씬 좋은 제품도 진짜 많은 것 같거든요. 골라온 제품들도 실제로 제가 즐겨 쓴 제품들 위주로 많이 고르다 보니까 좀 걱정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메이크업 고싱! 오늘 여기 올리브영 강남점에서 뭐든 오늘 필요한 걸 다 골라주시면 네. 제 사업자 카드를 결제를 하겠습니다. 이만큼 저 얼마인지요? 아, 진짜. 선생님이 보통 메이크업 시작할 때 어느 단계부터? 어떤 아티스트든지 다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기초가 가장 중요하고 기초에 가장 많이 신경 쓰거든요. 근데 클렌징 좀 하고 메이크업 시작하면 네.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약간 눈두덩이가 살짝 쎄한 것 같아요. 닦으니까 덮어놨던 게 살짝씩 보이죠? 화면에서 워낙에 이제 가감 없이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도 진짜 되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게 피부 위에서 보면서 또 좀 약간 배웠어요.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 샵에 아이돌이 오면 세수를 시켜주시나요? 아니 그건 아니죠. 네. 지금까지 되게 많은 분들한테 메이크업 이렇게 해보셨죠? 외국 아티스트들한테도 받은 맞아요. 적이 있고요. 한국 선생님들만큼 섬세한 스킬, 색감, 배려, 다정함과 사랑 이런 게 있는 분들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메이크업은 세계적으로 봐도 한국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샵에 왔을 때는 기초를 바르고 와도 건조한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발라갖고 떡이 져서 온 친구들도 있어요. 대부분 한번 닦고 다시 발라주거든요. 극한의 상황이다. 진정이 필요하다. 상황이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근데 오늘 무조건 예뻐야 되는 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팩을 합니다. 솔직히 아침에 마스크팩 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헤어 라인이 묻어가지고 머리가 하면 떡이 져요. 그래서 보통 저희는 이렇게 부분 패치로 활용할 수 있는 팩을 좀 많이 활용을 하는데 워낙 인기 제품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1등 먹는 게 되게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 아티스트들이 되게 많이 써요. 아 진짜요? 네, 이게 부분 국소로 사용하기가 정말 좋아서 특히 아침에 쓰기 좋아서 좀 많이 쓰는 거예요. 일단 이걸 먼저 하는데 얘가 시카 진정 패드잖아요. 진정이 필요한 부위. 이게 에센스가 진짜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 거즈면을 충분히 적시고도 한 3배는 적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회사님도 이거 되게 사랑하시잖아요. 한 4통인가 5통인가 비우고 회사님 영상 보고 여기 영업당에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쓰고 있는데 거즈면 말고 부드러운 면으로 이렇게 여기 부분에 열이 제일 많이 나거든요. 붉은 게 고민이신 분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부분이 아마 조금 붉으실 맞아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위에다가 크림 패드를 또 붙일 거예요. 요거는 소재가 늘어나서 맞아요. 이런 굴곡진 면에 붙이기 좋잖아요. 액이 진짜 많이 들어있잖아요. 또 들은 양이 많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따라가지고 몸에도 바르고 다 쓰고 좀 아깝잖아요. 또 화장솜 좀 담궈요. 그걸 또 팩처럼 사용을 해요. 천재다. 그냥 떼서 붙이다가 주르륵 흐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끔 한번 덜어내고. 특히 새 거는 더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완벽하게 똑같이 붙일 필요는 없고 여긴 진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부분은 한 번 더 덮어서 이런 식으로 중요한 날 같은 날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붙이기는 좀 아깝고 여긴 바늘 접어서 이거 다 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눈에 막 찌르고 그랬거든요. 기초에 시간을 최대한 많이 쓰고 싶어서 노력은 하는데 보통 메이크업을 한 50분 정도 안에는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50분 중에서 한 30분 정도는 피부 표현을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실제로 어떤 여배우분은 헤어 메이크업 같이 해서 50분 잡고 오신 분도 계세요. 이제 드라마 촬영할 때는 메이크업을 많이 안 하잖아요. 피부 표현만 그분도 한 30분, 35분 정도. 근데 그만큼 피부에 공을 좀 많이 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피부가 예뻐야 뭘 올려도 예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화면에서 보기엔 다 완벽해 보이잖아요. 선생님한테 올 때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데뷔할 때가 다가왔는데 여드름이 진짜 큰 게 너무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또 메이크업으로 커버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컨실러를 가장 다양하게 활용했던 것 같아요. 피부가 너무 예민해가지고 그런 친구들은 진정시키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이런 제품이 없을 때는 화장솜에다가 뭐 녹차물을 우린다던가 지금은 이제 이런 제품들이 워낙 좋게 나와서
나와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짧게는 한 5분, 길게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있다가 메이크업이 들어가면 되는데 붙여놓은 동안 돌면 안 되잖아요. 속눈썹도 좀 올리고 기본 작업을 좀 해놓을게요. 이거는 해보셨나요 혹시? 네, 불고데 청담동 네. 필수템. 속눈썹이 진짜 기시네요. 근데 숱이 없어요. 선생님은 뷰러 전에 불고데부터 하시네요. 네, 얘를 올리려는 목적보다는 하나를 합쳐주는 목적이 더 강한 거예요. 하나를 합쳐놓고 뷰러를 집으면 예쁘게 올라가죠. 눈이 되게 동그란 편인데 눈매를 약간 조금씩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메이크업을 하다 보면 뷰러를 정말 잘 찝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한 제 속눈썹을 20번에 나눠가지고 찍고 계세요. 차근차근 여러 번 나눠 찝으면 힘을 세게 안 집어도 되게 잘 올라가요. 눈썹 부분이랑 속눈썹까지는 기초 유분이 잘 안 묻게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눈썹을 그릴 때 눈썹이 너무 진하게 그려져요. 시간이 지나면 잘 지워지기도 하고. 이건 닦을 때는 거즈면 좋아하는데 이제 이걸로 닦으면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부드러운 면을 닦아주시고 코에는 각질 같은 게 좀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 부분은 이렇게 한번 동글동글 굴려주시면 그 큰 자국 없이 약간의 각질은 제거해줄 수가 있어요. 진정 패드에다가 네. 보습 패드를 겹쳐서 해서 네. 아예 한 방에 싹. 그렇죠. 지금 건조하거나 뭐 당기는 곳은 없으시죠? 아니요. 오늘은 피부가 평소에 이렇게 뵀던 것보다는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아까도 이제 좀 안 좋았잖아요, 환경이. 아까 메이크업 딱 지우자마자는 붉고 건조하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느낌 없이 그냥 촉촉하고. 얼굴이 좀 시원해졌어요. 그치. 쿨링이 되니까. 피부란 게 계속 올리면 올린다고 계속 먹지 못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토너를 묻힌 걸로 그냥 가볍게만 닦아놓으면 메이크업 하기가 쉬워지죠.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베이스 표현법이 있는데 베이크드 베이스. 이거 엄청 매트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듣기만으로는. 그러니까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설마 겉바 속촉? 맞아요. 겉은 이제 약간 매끈해 보이는데 네. 속은 되게 촉촉한 거예요. 이제 이 앰플 바를 거예요. 사용법이 되게 재밌잖아요. 주사기처럼 쭉 빼가지고 살짝 이렇게. 보통의 앰플들이 되게 끈적거리는 제품들이 많았는데 아침에 쓰기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이제 메이크업 전에. 근데 얘는 앰플 치고는 진짜 수분감이 많아요. 흡수도 굉장히 빠르고 메이크업을 더 밀리지 않게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같이 사용을 하고 나온 아이인데 얘가 100% 히알루론산 동결 건조해 놓은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처럼 이 앰플이랑 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 앰플과 얘가 만나서 네, 금방 슬슬슬. 맞아요. 지금 거의 다 녹았죠. 네. 어제 솔직히 썼어요. 오늘 촬영한다 그래가지고 스페셜 케어용으로 밤에 정도 사용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매일 쓰셔도 되고요. 이 크림도 진짜 좋잖아요. 앰플이랑 크림이랑 궁합이 안 맞으면 크림이 앰플을 밀리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같이 써봤을 때 되게 궁합이 좋았어요. 앰플이 조금 덜 흡수되고 겉도는 게 있을 때 얘가 앰플을 같이 데리고 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피부 표현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수부지분들이 기초 잘 안 바르잖아요. 어차피 나는 발라도 또 유분 폭발할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적은 양이라도 발라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쓰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스킨케어를 딱 3가지 단계만 한 거잖아요. 그쵸? 네. 패드하고 앰플하고 크림 이렇게 했는데 그쵸. 5개는 쌓은 것 같은 그쵸. 느낌이에요. 속에서 차 있는 것 같고. 처음에 사용한 패드 때문인 것 같아요. 피부가 받아들이는 건 한계가 있고 그 이상이 넘어가면 뱉어내잖아요. 패드는 정말 딱 찾아 들어간 느낌이 있어요. 한 5분, 10분 정도만 딱 붙여놔도 평소에 하던 메이크업 느낌이랑 아마 되게 많이 다른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패드랑 앰플이랑 크림이랑 콜라보해가지고 얼굴에 광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게 또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광이 아니라 속에서 뭔가 좀 차 있구나 이런 생각. 제일 고민이 파데나 쿠션 같은 거 얹으면은 건조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 단계에서 한번 꽉 잡고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눈썹 부위 같은 데는 아무래도 기초가 조금씩 뭉쳐 있어요. 깨끗한 라텍스 스펀지 이용해가지고 눈썹, 콧볼, 헤어라인이랑 페이스라인. 왜 많이 뭉치냐면 밖으로 바르니까 맞아요. 목까지 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잘 안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트러블 유발하기도 하고 나중에 메이크업을 하면 여기가 때 밀리잖아요. 손등으로 만져보면 제일 정확한데 유분이 묻어나오지 않으면서 딱 적당한 촉촉함과 적당한 수분감과. 그러면 선생님이 셀럽들 이제 스킨케어를 할 때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미백, 보습, 진정, 뭐 기타 등등. 그 중에서 셀럽들한테 제일 많이 해주는 케어가 어떤 케어예요? 보습도 중요하고 물론 다 중요하잖아요. 미백도 중요하지만 진정이 솔직히 안 되면 메이크업이 아예 안 되잖아요. 모든 피부 케어의 시작과 끝은 전 진정이라고 보거든요. 얼굴은 되게 붉으시고 목 쪽도 노란 편도 좀 있으시네요. 노란기도. 손은 더 노래요. 저는 이 스파츌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빵에 잼 바르듯이 오늘은 수분 라텍스를 쓸 거예요. 건조한 피부에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오늘 겉바속촉 베이스. 네, 그거의 핵심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거의 저는 스펀지는 적셔서 사용해요. 살짝 독이 될 수도 있는 게 이 물기가 조금만 많아도 베이스를 오히려 방해하거든요. 충분히 안에까지 적셔주시고 다 짜내서 수분감만 정말 있게. 그 미묘한 수분감의 차이도 캐치해가지고. 어쨌든 파운데이션 자체가 유분이잖아요. 수분이랑은 원래는 만날 수가 없어요. 스펀지가 피부에서 유분과 수분을 뺏어오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미묘한 차이로 잡아주면 베이스가 예쁘게
오래 유지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용한 게 클리오 킬커버 3번 리넨 컬러예요. 옐로우나 베이지 계열의 톤을 뜨고 있고 2번 란제리. 근데 얘는 약간 핑크빛을 띠더라고요. 붉은빛 도는 분들이 쓰시면 화사해질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되게 칙칙해 보여요. 맞아요. 제가 겔랑이랑 디올이 좀 뿔구죽죽하잖아요. 그걸 썼을 때 피부톤이랑 맞는 거는 같은데 좀 칙칙해 보이는 거예요. 밝고 어둠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색. 그래서 그 톤 고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메이크업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림 그리는 거 워낙 좋아했어 어릴 때부터. 이런 직업이 있다는 거 진짜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사람 얼굴에 뭐 이렇게 하면 더 재밌는 거예요.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확신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에. 너무 신기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일상에 이제 메이크업 같은 게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진짜 많지 않았거든요. 반대도 많았고 처음에 정말 맨땅에 헤딩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마구잡이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 지금 경력을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얼추 잡아서 20년 정도 됐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20년은 조금 넘었어요 지금. 너무 나이 많아 보인다고 말하지 말래. 이야. 패드랑 앰플 이용해서 진짜 탄탄하게 다져놨잖아요. 이 상황이니까 파운데이션을 살짝 얇게 깔아도 피부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만약 이게 부족했으면 파운데이션을 까면 깔수록 커버는 되는 것 같은데 피부가 좀 텁텁해질 거예요. 이 위에 컨실러가 올라가면 얇게 올라가도 피부가 되게 좋아 보여요. 비중을 따지자면 기초의 70% 정도를 주고 싶은 거예요. 악건성인 내가 이렇게 피부가 편할 정도로 촉촉한 베이스면은 1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런 리퀴드 타입 컨실러들이 요즘에 또 대세잖아요. 피부 표현은 점점 얇아지면서 자연스러운 걸 추구하잖아요. 거기에 딱 맞는 제품 이런 아이들이에요. 컨실러랑 베이스랑 색깔 다르죠. 컨실러를 최대한 비슷한 걸 짠 다음에 얘와 파운데이션 섞어요. 딱 중간톤이 나와요. 커버력은 파운데이션보다 높아지지만 컬러 톤은 파운데이션과 더 비슷해지는. 컨실러 톤이 내 피부 톤에 딱 맞아. 그럼 안 해도 돼요. 살짝 붉은기 아직 남아있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올라와요. 여기 부분 한 번만 더 이렇게. 그리고 밑에도 가볍게. 집에서 이렇게 매일 하기는 힘들잖아요. 베이스까지만 하셔도 좋고요. 이런 작업은 진짜 중요한 날. 조금 아쉬운 부분들 있죠. 이렇게 붉은기. 이런 팩트 타입의 피부를 좀 고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눈썹만. 눈썹은 딱딱해야 자연스럽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드폼으로 제품들 좋아해요. 이거 좀 써볼까요? 저 오늘 뮤직비디오를 찍는데 네. 청순돌인가요? 걸크러쉬돌인가요? 갖고 있는 그 이미지는 러블리가 맞는데 근데 그동안 제가 찾아본 영상들을 보니까는 엣지 있는 라인 표현이 잘 없더라고요. 라인은 좀 엣지 있게 표현하려고 하거든요. 엔딩 요정으로 만들어주세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아이돌들은 무조건 스모키 화장을 해야 되고 턴을 살린 눈썹이 되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안에서부터 매워진 느낌? 헤어 컬러가 약간 핑크빛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붉은기가 되는 섀도우는 구하기 힘들어요. 섀도우 중에서 피치빛 띄는 거를 브러쉬에다가 살짝만 색감만 얹어 놓듯이 잘못하면 또 너무 빨개지니까 색감이 조금 부드러워졌죠. 너무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고 눈썹이 좀 길어질수록 얼굴은 작아 보이는데 살짝 나이 들어 보일 수가 있어요. 광대가 있으신 분들이 눈썹을 너무 짧게 그리면 광대가 되게 도드라져 보이거든요. 그럼 어려 보이는 것보다 오히려 단점이 더 부각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눈썹을 길게 그리는 게 더 낫죠. 아이돌이나 여배우들이 작품마다 컨셉을 정하잖아요. 그런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돼요? 보통 이제 아이돌 같은 경우는 가이드 음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수백 번 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노래 느낌이 들리고 살짝 무대가 그려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화장만 잘한다고 해서는 또 안 되겠네요. 음악이나 네. 대본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겠네요. 다 누구나 느끼는 것들이에요, 그게. 섀도우를 할 건데 생각보다 진짜 별거 없게 할 거예요. 이게 다야? 할 정도로. 작년에 제일 많이 등장한 섀도우들이 얘네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 컬러 좀 마음에 들어서 네. 요거 섀도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가 핑크잖아요. 펄만 아주 살짝. 매트와 펄을 네. 섞다니. 무드병에 가볍게. 근데 라인은 근데 좀 엣지 있게 그릴 생각이라 섀도우는 기본 섀도우만 잡아놓고 그 위에 한 번 더 섀도우 작업을 할게요. 이 위에를 아이라인으로 쓸 거예요. 섀도우로 라인을 그리면 일단 실패할 확률도 적고 실패해도 수습하기가 되게 쉬워요. 하지만 선생님 지속력은요? 근데 이 위에 어차피 또 펜슬이랑 잘 갈 거예요. 근데 얘는 가이드. 처음에 라인 잡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게 쉽게 그릴 수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여기 든 동구인들 라인을 제일 두껍게 그리거든요. 혜선이 같은 경우는 이미 눈이 동그랗고 크기 때문에 앞부분 살짝, 뒷부분 조금 강조. 진짜 엣지가 들어갔어요. 펜슬이 갖고 있는 강점은 자연스럽지만 단점은 번진다. 맞아요. 근데 아시죠? 안 네. 번지니까. 위에 칠을 해주시는데 펜슬이 갖고 있는 고유 특성이 선명함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섀도우로 이분을 한번 잡아주게 예를 그리면 그것까지 좀 보완이 돼요. 섀도우를 한번 또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라인을 잘 못 그려도 잘 그리는 것처럼 보여요. 제형이 겹쳐지면 형태감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좀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젤 라이너를 살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젤 라이너가 주는 또 깊이감. 이것도 브라운으로. 네, 요거는 근데 다크 브라운이라 바르고 나면 거의 블랙처럼 보여요. 블랙처럼. 이것도 다 미리 커트를 해놓으신 거죠? 배우들이랑 제일 많이 이 정도 사이즈를 써요. 속눈썹을 너무 다다다 붙여놓으면 나중에 마스카라 하고 나서 오히려 되게 답답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속눈썹 위에 붙이시는 분들 계신데 속눈썹 사이에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비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끼우려고.
붙인 속눈썹 같은데 안 붙인 것 같아요. 빗이 있어요. 빗어서 인조 속눈썹과 내 속눈썹이 결을 맞춰주는 거예요. 마스카라도 제가 진짜 잘 쓰는 아이템이에요. 소름. 이거 너무 진짜요? 좋아하거든요. 마스카라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속눈썹까지 붙이고 마스카라를 하면 긴 걸 붙여도 좀 어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많이 발라놓고 이거 좀 뾰족해서 위험한데 뾰족한 걸로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번 더 메이크업을 잘 못하시거나 눈에 포인트를 주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그게 섀도우나 라인을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마스카라를 공을 들이는 게 세련돼 보이게 눈이 강조돼 보이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아이돌 뮤비 같은 경우에는 극적인 장면 연출을 위해서 막 물 뿌리고 맞아요. 모래 뿌리고 네, 막 맞아요. 심지어 물 속에 들어갔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솔로면 그나마 난데 이제 그룹이 많잖아요. 여기에 활용 점정 같은 게 하나 있어요. 파츠를 하나만 붙일게요. 실제로 제가 이거 아이돌한테 썼던 파츠인데 보통은 이제 반짝이 가루 같은 거 많이 붙이잖아요. 얘는 스톤 돌 뭉텅이 같은 느낌이거든요. 와, 각도에 따라서 가루들이 주지 못하는 약간의 그 입체감이 있어서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섀도우를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음영이라던가 이런 펄감이라던가 이걸 여기서 한 번 더 입혀줄 거예요. 파우더를 살짝만 할게요. 제가 왜 베이크드라고 했는지 좀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서 방금 전까지는 미러미러였거든요. 타이밍이 살짝 이제 베이스가 피부 먹을 만큼 먹었고 나올 건 또 살짝 나온 상태인데 이 부분을 살짝 잡아주게 되면 훨씬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피부가 파데를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네요. 블러셔를 살짝만 저만의 블러셔 중에 하나인데 코에다가 함경식 블러셔라고 이름을 줬는데 아직 그렇게 유행은 안 해서 코가 살짝 큰 편이잖아요. 블러셔 정도 되는 컬러를 이렇게 잡아주면 되게 입체적으로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는. 섀도우로 약간 음영처럼. 맞아요. 립을 많이 진하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살짝 생기 정도만. 립도 오늘은 살짝 새끼 쪽이 예쁜 것 같아요. 살짝의 스머지. 쉐딩인데 붉은기가 없어져서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쉐딩이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섬찟게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요즘 턱 부분이 좀 짧은 걸 예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페이스라인 밑에 부분 위주로 해주시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웨딩 메이크업이랑 셀럽 메이크업 하실 때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보통은 셀럽분들이 꾸준히 관리하시고 계속 이제 메이크업을 했다 지웠다 하다 보니까 피부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일반 분들은 기초 관리가 잘 안 된 케이스가 의외로 되게 많아요. 설마 네. 완성인가요? 네, 다 완성됐어요. 자, 이렇게 한경희 선생님이 올리브영에서 살 수 있는 화장품으로 풀 메이크업 해준 모습이 이렇습니다. 블링블링해졌어요. 눈 밑에 작은 파츠 하나가 주는 이미지가 아마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눈 밑에다가 거의 포인트를 준 거잖아요. 속눈썹도 이렇게 가닥 잡고. 라인 살짝 뺀 거랑 마스카라 정도인데 파츠 하나 때문에 되게 많이 한 것 같죠? 무겁고 텁텁한 느낌 없이 깔끔하게 엣지를 딱 준 그런 그쵸. 느낌인 것 같아요. 겉바속촉으로 표현하신 그렇죠. 핵심은 기초를 정말 차곡차곡 피부가 원하는 만큼. 바게트 베이크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시간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파데를 피부가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두고서는 파우더를 살짝만. 오늘 너무나 멋있는 메이크업 감사합니다. 아니요, 어떻게 잘 어울리시네요. 이렇게 오늘 아이돌 뮤비 존버 메이크업 이 상태로 이제 38시간 깨어 있는 거죠? 네, 피곤하시니까 한 12시간 정도만. 이렇게 멋있는 메이크업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네. 저희 한국식 TV 채널도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좋아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샵 이름이 저희 샵 이름은 살롱드 기프트라고요. 선물 같은 샵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 좋아요, 채널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 시카 버즈 패드는 구독자 선물로 진짜요? 하려고 여러 개를 좀 담아가겠습니다. 받아볼까요? 그럼 숨 쉬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게 흔치가 않아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더마토리 덕분에 함경신 선생님한테 이런 아이돌 메이크업을 받아보게 됐는데요. 함경신 선생님이 오늘 저에게 사용해주신 스킨케어 제품 더마토리 시카 레스큐 거즈 패드를 제가 이렇게 많이 쌓아놓은 이유는 100분한테 드릴 거니까 자세한 사항은 요 밑에 텍스트를 참고해주세요.